짜오가반,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안나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오픽 시험 강의를 들고 왔답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 베트남어 오픽 다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또는 저는 한번 응시한 적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베트남어 오픽 아마 이미 준비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준비하실 예정인 분들 자료도 부족하고 또 제대로 된 강의가 있을까 좀 찾아보시느라고 시간 많이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 자료들이 여기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의 만드느라고 정말 밤도 많이 새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베트남어 오픽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베트남어 오픽이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잘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베트남어 자격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면 보통 두 개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OPI와 오픽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차이 살짝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OPI와 오픽의 차이는 여기 C가 하나 더 붙었다의 차이가 있죠. 이 C는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냐? 아니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O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시간이 조금 짧고 오픽은 상대적으로 시험 시간이 긴데요. 사실 얘네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시간이 자유분방해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OPI 같은 경우는 1대1로 베트남 현지 분과 전화 통화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오픽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도도 많이 낮추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준비해야겠죠?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서 2, 30분 동안 급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등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OPI는 이렇게 평가 등급이 높아요. 특히나 이 Superior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내가 베트남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오픽 같은 경우는 AL 등급 같은 경우는 은근히 우리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고 등급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선생님, 저는 최고 등급까지 필요 없어요. 저는 한 여기쯤 이제 I로 시작하는 intermediate 중급 단계 정도여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 강의의 주 핵심 학습자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릴게요. 게다가 오픽의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픽의 장점은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플러스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O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의 한 공간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오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조금 나는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저는 자격증 언제 취득할지 아직 제대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픽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응시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 2번 볼 것을 OPI 1번을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서 여러분들이 오픽 준비를 하시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픽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베트남어 오픽은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먼저 현지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 주재원분들 계시죠? 선생님, 저는 뭐 베트남에 사업하러 가야 돼요. 또는 저 주재원으로 가야 돼요. 저 베트남에 일하러 가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의 베트남어 실력을 갖춰야 할까? 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를 요구할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베트남에 현지 근무라던가 주재원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등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 등급, 인터미디어트 등급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선생님 저는 취준생입니다. 저 베트남에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완전 제가 대박 너무너무 많이 추천드릴게요. 이 자격증으로 사실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넓게 열려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베트남어 자격증을 하나 얻고 싶은데요. 베트남어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 OPI도 있고 오픽도 있고 무슨 ABC, 플렉스 뭐 되게 많던데요. 저 뭐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첫 시험으로 제가 오픽 보기 너무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픽 같은 경우가 사실 등급도 고득점 받기도 어느 정도 편한 편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어 또한 조금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어픽도. 자, 그 다음 선생님 저는요. 제 실력을 체크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베트남어 공부를 할 때 막 예전에 학교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식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베트남 현지인들과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한지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당연히 말하기, 우리 오랄 말하기 실력인 오픽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픽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자격증이라는 걸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요. 저도 베트남어 자격증 이것저것 시험 봤지만 이만큼 좋았던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베트남어 오픽을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또 선생님 강의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베트남어 오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오픽, 다른 오픽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오픽과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실 그거 아세요? 조금 TMI인데 저는 영어 오픽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베트남어 오픽은 사실 이미 강의를 한 지 좀 오래되었어요. 몇 년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베트남어 오픽은 제가 10번도 넘게 응시를 했고 영어 오픽도 한 5번 정도 오픽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 보니까 제가 영어 오픽과 베트남어 오픽 두 개를 다 본 사람으로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본 사람으로서 이 비교가 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베트남어 오픽의 가장 중요한 점 듣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막상 문제를 들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시간보다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석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습자분들이. 그래서 듣기가 너무 중요한 게 베트남어 오픽의 핵심인데요. 제 강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강의 시작 전에 항상 해당 주제에 맞는 질문 듣기 음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파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랑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듣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일부러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듣기 연습 제 강의와 함께 자동으로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출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들. 베트남어 오픽, 영어 오픽, 중국어 오픽, 일본어 오픽, 스페인어 오픽 전부 다 자기들 언어만의 그 빈출 문제가 있는데요. 베트남어 오픽만의 빈출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저랑 60강의 동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베트남어 가르치면 항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 역시 이 선생님 또 발음과 성조 얘기하실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어는 우리 성조가 있는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또 듣는 평가자에게 얼마나 전달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에서 조금 포인트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어려운 베트남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쉬운 단어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능엽 이런 단어들 우리 NG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외에 조금 쉬운 친구로 대체하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녹음해 보시고 자기의 발음을 들어보는 훈련도 시켜드릴 거예요. 거기서 훈련만 시켜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녹음 파일 듣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발음해주세요. 성조 여기서 내려가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등등등의 1:1 녹음 파일 피드백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발음과 성조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발음과 성조의 당연한 이유는 전달력이겠죠.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 이 부분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베트남어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꼭 오픽 시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직접 전달했을 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장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주제에 맞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픽 주제에 맞는 꼭 필수적인 문장을 몇 가지 준비하셔라. 그중에 최소 제가 5개 정도는 준비하셔라 하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을 때 전달을 하기 위해선 주절주절 외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끊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는 나는 쉬고 밥을 쉬고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베트남어 말하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어 오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명 간략하게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2,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가 이 오픽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오리엔테이션 놓치지 말고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까지 들어주세요.